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캐리소프트 9,800원에 15%예요. 캐리 소프트를 9,800원. 9,800원에 15%요? 네. 어찌해야 할까요? 뭐 일단 뭐 딱히 좋은 종목을 잡아놓은 것 같진 않죠? 네. 재무제표 한번 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기술 특례라서 상패 이런 위험은 없다고 들었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뭐 기술 특례고 상패고 뭐가 내 재무제표 보셨어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재무제표가 얘가 지금 매출 현황이랑 뭐 영업이익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딴 거보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가요? 아이고, 이거 줄여들었네. 자, 영업이익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파랗게 제가 쭉 이렇게 그어놨는데 플러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이너스. 네, 돈 못 벌고 있는 회사죠. 오히려 돈 까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뭐 기술 특례니 뭐니 이런 이야기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상패가 안 된다, 만다 이야기하는데 돈 못 벌면은 상패 돼야지요. 돈 못 벌면은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못 버는데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유상증자하게 되어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재무제표가 안 좋게 돼요. 뭐 돈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자꾸 돈 까먹는데 사업하면 어때요? 자꾸 내 돈 날아가는 거고 빚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가게도 그래요. 일반 식당도 뭐 남는 게 없고 계속 내가 적자만 나오고 있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관리한답시고 뭐 정리한답시고 뭐 전환사채 발행할 것이고 또 빚도 많이 낼 것이고 또는 감자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피해 줄 게 뻔한 기업인데 이걸 상폐시켜 놓을 이유가 상장시켜 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은 상폐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좋은 기업은 퇴출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적자가 연속으로 계속 나는 기업을 투자한 게 잘못인 거예요. 기술 특례니 뭐니라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사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출산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테마인 거고 회사에 내 재물을 보자는 이거예요. 그런 건 그냥 테마, 뉴스.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나오면 제가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못 산 거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출산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때 한때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가 올 초에 이제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뭐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출산 테마 랍시고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테마 빼면 시행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테마 빼고 시체니까 테마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되고 정부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할 겁니까? 라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매수해버리고 나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손절하기에는 저출산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손절 안 하기에는 이야기 안 나오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팔아라 하기도 저출산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아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들고 가기에도 아니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오면 이거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싶으니까 들고 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을 시청자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실이 27%인데.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방법이 없고요. 지금은 당장은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럼 그 나올 때까지 얘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없으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얘는 6,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리거나 그 이하로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가져가야 됩니다만은 얘가 저출산 이야기 나오면 저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올라오는 힘은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게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 5,000원까지 내려가거나 했을 때 큰 악재만 없다면 추가 매수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일을 저질러 놓고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지금 일을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거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이 저한테 따지거나 저한테 이야기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 이렇게 샀습니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쳤나 봐요. 도와주고 싶지만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렇게 안 샀으면 도울 게 많은데 이건 참 답답하네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다음에 이렇게 안 사시도록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손대지 네. 마시고 가져가시다가 네. 밑으로 내려오면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출산 테마는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회사는 좋지 않지만 네. 테마로는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악재가 없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6,000원 이하로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때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악재가 있나 없나 유무 확인해서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그거 아니면은 가지고 가더라도 본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500원, 16,500원에 15%.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네. 일단 우리가 매수하는 방식을 좀 바꿉시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든 뭐든 간에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 간에 올라오고 나면은 올라온 종목이 더 가는 경우보다는 올라온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만약에 내가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을 때 더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싶다면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해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좋긴 좋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을 때가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부품주라던가 LG 디스플레이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을 때 이걸 따라 붙는 매매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막 현대차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죠? 예.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우와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현대차 사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올라가면 현대 부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을 사시거나 얘가 빠지면 사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테마가 만들어지는 기업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 테마는 이 LG 디스플레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업종, 관련 업종들이 막 수십 개가 한 번에 올라와요. 대신에 예. 순차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매매는요. 내 계좌를 망치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좋긴 좋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좀 사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일단은 사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고 이제 시작할 타이밍에 놓여진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매수 타이밍이 아쉬운 것뿐인 거지 LG 디스플레이를 사놨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약간 손실 중이고 좀 빠져내려가고 지금도 혹여나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매수가를 너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 고통 받아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손대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15,000원까지 빠지면 한 15%더 사도 그때는 되겠습니까?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지게 되면 추가매수 안 될 거고 악재 없이 빠지면 추가매수가 될 텐데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점쟁이나 하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00원까지 혹여나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같이 살펴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제가 그때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매물대는 지금 얼마에 있나요? 그 매물대는 여기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얼마에 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매물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전화할 겁니까? 그러니까 매물대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 다 유혹하는 말이고 매물대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16,8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맞고 올라가고 과거부터 맞고 떨어지고 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항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선, 매물대 이게 아니라 저항 지지 라인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예. 때문에 16,800원쯤 되면 비싸구나 생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뚫으면 야, 저기는 싼갑다 생각하고 또 사는 사람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지지를 공부하시고 매물대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이 안국약품을 7,70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저 이제 멘토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항상 저점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가 막힙니다. 저점에서 샀고 네. 또 이익금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7,700원에 10%를 샀는데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될 상입니다. 아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 일을 하면서 8년 동안 고점에 사지 마시고 저점에 사세요. 저점에서도 아무거나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돈 잘 버는데 떨어져 있으면 그게 뭐 저평가지요. 그거 사놓으면 돈 버는 거 그냥 기다릴 줄 알면 돈 법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 1년에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시청자님과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희열을 느끼고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이 전문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투자 잘하셨고 비중도 많지 않고 매수가 딱 7,700원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안국약품이라는 이 기업이 뭐 물론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뉴스가 나와서 움직이곤 있지만 최근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국약품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대장인데 최근에 여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약 바이오주도 이 셀트리온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주식의 실력이 좀 없거나 초보자들은 또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 사야지 하고 사고 있겠지만 시청자님 베스트입니다. 안 올라간 이런 안국약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배짱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면 돼요. 상담 필요가 없어요. 잘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상담이 필요 없다냐면 이미 제 방송 보면서 많은 걸 깨우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시청자님한테 필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네. 이론은 다 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론대로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주가가 밀리면 겁내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더 사는 걸로. 맞습니다. 더 사면 돼요. 그래서 더 사면 되는데 얼마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건 지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요. 뭐 한 6,000원대까지 밀려야지 저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6,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더 사버리면 돼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밀린다면 그냥 지금 이걸로 갈 수익 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정말 잘 샀고 이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튀어 오르면 얘가 9,000원까지는 올라오는 걸 지난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 차트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검은 선 해는데 여기 어디예요? 지난 고점이죠. 그죠? 네. 이런 흔적을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오면 9,000원대까지, 만원대까지 올라가는 흔적이 있구나. 그런 습관이 있네. 그러면 얘가 만원대까지 올라가면 나는 9,000원대까지 욕심을 냈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보다 힘이 세면은 그냥 더 가져가면 되고요. 네. 멘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